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광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워크숍서 김 여사의 최순실화 말 나왔다.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참석한 워크숍,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 공세를 우려하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임명진 전 위원장 워크숍 특강에서 여러분들이 짐작하고 느끼겠지만 김건희 여사의 최순실화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냐.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 대처해야 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일에 우리가 또다시 휘말려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눈뜨고 그냥 멍하니 쳐다보다 당하지 말고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 지난 총선 참패에 대해서는 108석 얻은 것도 다행이고 행운이다. 나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다수당이 안 된 게 다행이다. 선거가 코앞인데 대표를 바꾸고 구의원 선거도 안 해본 사람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세우느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직격을 했고요. 대통령 임기 중에 선거는 누가 뭐래도 중간평가다. 비서실장은 관료 출신이고 정무수석은 국회의원 한 번 안 해본 사람이고 시민사회 수석은 시민사회 시자도 모르는 앵커가 있었는데 이러고 선거를 치르느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당이 갈라지면 불행한 상태가 오고 당내 분열도 당을 망치는 길이다. 3년 임기가 남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 워크숍 특강을 하니까 국민의힘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 김건희 여사의 최순실화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엉터리 같은 일에 우리가 또다시 휘둘려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어지럽혀지는 이런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김건희 여사의 최순실화가 엉터리입니까? 마치 최순실 국정농단이 있던 시절 당시 야당의 정치 공작이다. 누명을 씌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심지어 대놓고 최순실 국정농단은 근거가 없다. 전혀 근거가 없다. 뭐 이런 말도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분이 말한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죠. 이분이 눈 뜨고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고 막 당하지 말자. 이 발언의 취지가 우리가 김건희 여사의 월권이나 각종 비리 의혹들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경계하고 파헤쳐서 영부인이라고 해도 최순실 같은 그런 제2의 비선실세, 국정을 농단한 이런 인물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런 취지로 한 게 아니라 이런 일에 휘말려서 우리가 당하면 안 된다. 야당의 공격을 방어해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뭐 쓴소리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일말의 반성도 없는 내용이고요. 한동훈 위원장 같이 정치 경력 없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왜 세우냐. 그리고 여기 얘기하는 비서실장, 정무수석 이런 자리들 직무 분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채우는 게 맞냐. 이런 얘기들 이런 비판은 맞는 말을 한 거긴 한데 대통령과 당이 갈라지면 불행할 것이다. 이런 말들도 아까 얘기한 그 김건희 여사의 최순실화 이런 것들과 이제 이어져서 이 워크숍이 이 국민의힘 워크숍인데 이 결국 역시나 큰 의미가 없는 국민의힘이 총선 이후에도 크게 달라질 게 없는, 그리고 이 워크숍의 주제인 위기와 극복, 혁신 이런 것들과는 정말 너무나 동떨어진 특강이 아니었나. 다음 기사입니다. 윤석열 이종섭 통화 의혹 야권 공세 국정조사도 추진을 하겠다. 해병대 수사단에 넘긴 최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종섭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개인 명의 휴대전화 통화 사실이 드러났다. 야권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통화 배경이 뭐냐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죠. 민주당은 이종섭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세 차례 통화한 뒤에 경호처장, 국가안보실장 등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심 말고는 상식적으로 가능한 설명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까면 깔수록 덮으면 덮을수록 새로운 정황이 쏟아진다. 최상병 특검법 재발이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또 조국 혁신당 최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라는 직접 증거가 나왔다. 통화한 윤석열 대통령은 왜 아무 말이 없느냐 이렇게 야당에서 난리가 났는데, 대통령이 최병 수사 관련해서 외압을 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건데 전 국방부 장관이 3번이나 통화를 했다라는 거죠. 대통령하고. 그리고 또 최병 순직 사건 기록을 국방부에서 이제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를 한 거죠. 국방부에서 그걸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통화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본인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경찰에 이첩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퇴 입장문 작성, 논의까지 했고 직무에서도 배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로부터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받고 그로부터 1시간 후에 다시 업무에 복귀를 하는. 아니 대체 왜 당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3번을 통화를 했으며 경호처장, 국가안보실장과는 왜 통화를 한 것이냐. 정말 부당한 외압이 없었는가? 그럼 이거 본인이 뭔가 입이라도 열어야 되는데 계속 대통령은 묵묵부답이고 여당에서는 어떻게든 특검은 막으려고 하고. 정말 여러분 하루빨리 억울한 한 청년의 죽음, 그 진상, 그리고 부당한 외압에 대한 어떤 실체 그런 것들이 밝혀지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이재명 연임 부적절 49%, 한동훈 전대 출마 부적절 4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부정적 여론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오늘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 뭐 이렇게 27일에서 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 지표 조사를 했다라는 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 39%, 부적절하다 49%.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적절하다 응답이 77%, 국민의힘은 84%,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대표 선거 출마하는 거 적절하다 응답은 37%, 부적절하다 47%.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적절하다 70%라는 건데 일단 뭐 여론조사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당신과 민심은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저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대표 출마를 하는 걸 70% 정도가 적절하다고 응답을 했다. 이게 참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한 게 없죠. 총선 말아먹은 거 말고 뭐가 한 게 있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70%? 근데 뭐 이게 지지를 하는 것과 적절하다고 하는 것 그거는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뭐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인으로서 대권을 꿈꾸는 그런 상황인데 당대표에 출마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응답을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남의 당 당대표 선거 이거 뭐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은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반성을 한다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빨리 정말 뭐 바로 당대표 선거에 나오는 거 이건 아니죠.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서 속된 말로 폭망을 한 건데 이 바로 당대표 선거에 나온다? 양심이 너무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대표를 연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그 선택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한동훈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 여야 지구당 부활 본격 논의하느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죠. 과거 중앙당의 지역 하부조직 지구당에 대해서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들이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다. 본인 SNS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지만 지금은 반대다. 정치 영역에서의 격차 해소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특권 폐지 정치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지구당 부활을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아닌 정치인들끼리 뻔한 흥정으로 생각을 할 것이다. 국민의힘 원외 조직위원장들 성명을 내고 지구당 폐지, 역설적으로 수많은 편법을 나왔다. 여야가 합심해서 즉각 입법에 나서달라라고 이렇게 뭐 촉구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도 지구당 부활에 관련된 언급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지구당이 부활한다고 해서 정치 신인들과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의 어떤 기회를 얻습니까? 글쎄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치 신인들이나 청년들이 일단 공정한 경쟁을 하기 힘든 거는 기득권들이 타파되지 않기 때문인데, 정말 뭐 연출 시간, 경제적 여유가 없는 우리 청년들, 정치 신인들 이런 분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죠. 돈 많이 들어가기로 유명한 이 지구당이 부활한다고 해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왜죠? 저는 한동훈 위원장 글쎄요. 지구당의 장점도 있겠지만 청년들이나 정치 신인들이 지구당 부활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뭘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결국에 또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사무실 운영하는 사람들 위주로 지구당 위원장 위주로 돌아가는 거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의 지역이 당협이야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청년들이 무슨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건지 뭐 모르겠고 지구당 부활이 이제 매번 국회 때마다 논의가 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좀 흐지부지 넘어가죠. 근데 부활을 시킬 거면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예전에 그 지구당 시절의 폐단들 그런 것들이 없도록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부활을 시켜야지 뭐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처럼 그냥 뭐 막무가내로 이렇게 지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마재강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